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되는 축구교실의 10가지 비밀 정도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교실을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이 운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처음에는 힘들었고 줄도 백도 없고 정말 인지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분명한 건 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국 11개의 지점이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자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몇몇 지역에서 점포 출점을 대기 중에 있고요. 축구교실 좀 운영을 해보고 싶으셨다거나 아니면 좀 운영을 했는데 잘 안 되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선배로서 좋은 정보를 담았으니까요.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깨달음이 있다면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구교실 시설 회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축구교실이 업태가요, 제가 처음에 일할 때는 교육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었고 어떤 업장들은 뭐 체험학습에서 뭐 축구 지도 이렇게 해서 뭐 면세 사업자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체육교습업으로 이제 종목이 개편이 되었죠. 2011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학원이자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평일과 주말을 구분을 하시고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심야까지도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평일 오전은 여성 축구교실, 저희는 골리엣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솔레아스는 그렇게 여성 축구교실로 좀 오전 시간대를 시설을 회전을 하고요. 강사님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 정도부터는 흔히 알고 계신 유소년 축구교실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임은 3시부터 한 6시까지예요.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들까지 7시까지는 대부분 뭐 방과 후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평일 저녁 7시가 넘어가면요, 저녁 타임은 직장인 여성들이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서 8시 타임은 그렇게 좀 시간표를 좀 구성을 해놨고 8시부터 11시까지는 좀 긴 시간대를 좀 이용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남성 동호회 분들 혹은 뭐 대학생 분들 성인 축구교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12시간 정도가 매번 시설이 회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회전율이 높은 상태가 되겠죠. 당연히 그로 인해 매출도 높아지겠고요. 그래서 시설 회전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정말 저희의 어찌 보면 성공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객단가는 낮추면 안 됩니다. 객단가가 뭐냐? 우리 그냥 평균 소비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교실은 수강료 매출이 사실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객단가를 가지고 매출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객단가를 낮추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생기냐면요, 싸구려 이미지가 생깁니다. 싼 걸로 어필을 하게 되면요, 고객분들은 어때요? 이 업장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끌려다니게 되고요, 단체 행동을 많이 할 겁니다. 다른 곳은 이런 거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줘요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게 계속 쌓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객단가를 낮추면서 그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면서 운영을 할 바에는 좀 더 준비하셔서 경쟁력을 좀 더 높여서 객단가를 높여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매출도 높아지겠지만 부모님들이 신뢰를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머릿속에 있는 건 지식 시스템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고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솔레아스 풋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2013년도부터 이제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매뉴얼화 작업과 그리고 이제 브로셔 작업이에요. 교육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없다면 여긴 체계적인 곳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사실 허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컴퓨터를 못해서 그런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에 맞춰야겠죠. 지금 무슨 시대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인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라고 계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제 깨달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을 절대 실행업체에 전적으로 맡기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조리 있게 그들한테 가이드를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아마 벤치마킹을 해서 마케팅 글을 써낼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온 소비자와 운영자님과의 괴리감,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마케팅 실행업체는 티가 나요. 기획을 운영자가 하지 않은 상태의 컨텐츠를 실행업체에 맡겨서 온라인에 뿌리는 행동, 정말 위험하다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실행업체는 저희도 씁니다. 실행은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해달라는 거고
본질적인 부분은 직접 저희는 본사 마케팅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가이드를 주거든요. 이거를 꼭 직접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CS 상담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상담을 하실 때 상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제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상대방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걸 전혀 캐치를 못합니다. 우리 교육 상담 같은 경우는 축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겠죠. 그럼 그 축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시설이 최고다, 강사들이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소비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거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과한 자랑을 하실 바에는 객관적인 정보만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6번째, 우리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 선수를 육성해 주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면서 즐겁게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것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딱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챙기면서 동시 수업을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아이들 따로 나눠서 프로그램화를 시켰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게 지정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봐요. 정말 이 아이들의 니즈는 라마시아,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같은 그런 정말 완벽한 인프라를 주지 않으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선수 양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실내 축구장은 아무래도 규모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유스 클럽이라든지 엘리트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운영을 시작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7번째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절대 소비자한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솔레아스 풋볼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오픈 파티를 진행하면서 체험 수업을 유도해서 포켓몬빵도 좀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만의 카피라이트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운동 능력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봅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좀 지니게 하고 싶다. 이거 제가 제 개인 저서에도 어린이와 그런 시간들을 다이어리 형태로 좀 풀어내면서 엄청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것들을 녹여냈던 건데, 이런 게 사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축구교실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농구 클럽, 뭐 테니스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고부가치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소비자분들한테 확실한 메리트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8번째, 우리 축구교실 하면은 잔디 구장에 펜스 쳐 있고 골대 2개,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요즘에 이 단어 아세요? 하이엔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아니면 헬스장을 가더라도 내가 품격 있는 곳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요즘에 트렌드예요.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러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아이들만 올까요? 상담하러 올 때 일단 부모님들 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요즘 조부모님들도 같이 오세요. 같이 오는 동생들도 있어요. 가끔씩은 뭐 3살 동생 이런 친구들은 형 축구할 때 놀 공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앉아있을 공간 필요하고요. 그 앉아있을 공간 안에 커피 자판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공간 구성을 하는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때문에 신규 축구교실 창업을 할 때 싸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 정도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바로 옆 건물에 이런 하이엔드 시설이 생겼을 때 젊은 부모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내가 거기 머무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품격 있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도 인테리어 돈 아끼지 마세요. 저는 저가형 창업이 뭐 1, 2억 들어간다고 치고, 저희 브랜드 창업 같은 경우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회원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잘 유지되면서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저가형 창업으로 해서 운영하다 망하면 이거는 돈 버린 거고 적어도 이건 원금을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 뭘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9번째입니다. 주요 소비자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5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린이들도 이렇게 나눠진다 했잖아요. 선수를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말 즐겁게 축구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 다 하이브리드를 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구장이 작아요. 막 3, 4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유아 전문, 소수 레슨 전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아 다루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은 선수 육성 전문으로 가세요. 그리고 야외 구장만 있다, 이런 분들은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 타겟으로 하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성인들은 축구하실 분들 수중전합니다. 그런 분들 타겟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0번째, 정말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축구교실, 축구클럽은 처음에 제가 업태가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결과적으로는 회원이 많아져야 되고 회원 관리를 잘해야 운영이 잘 되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해야지 매출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DB, 회원은 곧 DB고요. 이 DB를 정말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원생, 그리고 재원생, 그리고 대기 인원, 그리고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거시면서 나가신 분들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DB를 가지고 잠재적 DB가 곧 확정 DB가 되고, 이 말은 즉 휴원생이었던 그만두었던 친구였던 지금 현재 다니는 친구로 만들어져야지 결과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DB를 소홀히 관리하는 순간 우리는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지만 이 DB 관리만으로도 강사들도 근무하는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번 달에는 우리가 매출이 얼마였고 늘어났다면 뭘 잘했다, 줄어들었으면 뭘 못했다라고 반성 혹은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축구교실 운영 노하우 한 10가지 정도를 나름 좀 빠르게 훑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교실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교육 서비스업에 적용이 되는 이론들이에요. 때문에 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정보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비 창업자분들이시라면 하나의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솔레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